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이제 드디어 금년도 국감이 이제 끝이 나는군요. 돌이켜보면 두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나는 태블릿이고 또 하나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태블릿에 대해서 지금 뭐 수사를 담당했던 분이나 법무부 장관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와서 뭐 좀 단편적으로 적어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최순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유는 뭐냐 따지고 보면 JTBC에 났기 때문입니다. 보도한 자료들이 이른바 최순실 파일이라고 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우선 이 PC가 있었던 곳이 최순실 씨 사무실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예. 최 씨의 PC라고 추정할 만한 개인적인 정황도 충분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PC 안. 근데 뭐 방송에 났으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걸 이제 와서 왜 얘기하냐 이런 식인데, 이거는 적어도 저는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그린위치 표준시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한 컴 뷰로 열어보게 될 경우에는 한 컴 뷰가 연 문서는 표준시, 즉 그린위치 시간으로, 즉 우리나라 시간보다 9시간인지 8시간 앞당겨진 시간으로 기록되죠. 예, 바로 그겁니다. 이거 시간을 누가 변경한 것도 아니고 조작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누가 시간 설정을 바꾼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한 컴퓨터한테 따져 물어볼 일입니다. 그게 9시간인지 8시간인지 순 말뿐이고 어디 한번 제대로 검증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컴퓨어에게 얘기하지 왜 검찰에게 묻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미안하지만 한 컴퓨어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혹시 문제가 있다면 검찰의 포렌식 과정에서 뭐가 또 오류가 나온 겁니다. 결론은 이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제대로 한번 검증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태블릿, PC, 우리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번 국감에서 생각난 또 하나는 흥진호입니다. 흥진호. 해양경찰청이 작성한 흥진호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보고 문건입니다. 10월 21일 어선 동태 파악에 나서 10월 22일 청와대, 총리실, 국정원, 해군의 흥진호 실종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27일 오전 6시 52분 흥진호의 납포와 송환 예정 사실을 청와대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북한이 납포와 송환 사실을 보도한 시각입니다. 해경과 마찬가지로 납포 사실을 몰랐던 군 역시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우리 어선을 수백 킬로 끌고 가는데도 해경과 해군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민이 북으로 납포되었는데도 대통령 본인은 야구 시구를 즐기면서 실종 사실을 알렸다는 해경과 달리 송영무 국방장관과 엄연성 해군 참모총장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답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 사안들이 위치 모르는 것, 그다음에 이런 것을 많이 있어가지고 작전사령관은 이거는 그런 종류의 한 건이다 하고서 합참에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흥진호의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이 공해상인 대화태 어장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불법 납포 가능성도 나옵니다. 해경은 북한의 불법 납포였는지 흥진호가 GPS 수신기를 끄고 북한 어장에서 불법 조업을 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한번 좀 들어주세요. 드디어 이 선원 명단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마스크까지 씌워가지고 국방부에서 선장이 몇 살이냐고 물어봐도 답도 안 해주던 48살이었고요. 쭉 저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사진 배에서 내리던 사진에 비해서 저 연령대 글쎄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딱 한 분 계시네요. 딱 한 분. 이게 보거잡이 여선인데 어부나 농부나 비슷한 겁니다. 오히려 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이 숙련된 보거잡이 어선에 베트남인을 제외하더라도 40대, 50대 초반 뭐 이렇게들 승선했다는 거 좀 납득이 가지 않고요. 자, 또 하나 이상한 거는 거주지입니다. 이 배에
선적지는 경주 간포, 출항지는 울릉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제주도 사람들이 단체로 승선을 했을까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낸 의혹인데요. 정말 이상한 거는 또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발표하기로도 10월 21일, 지난주 10월 21일 01시 30분에 북에서 납포했다고 북 당국이 발표를 했는데, 저 선주는 배에 탄 사람들 선장하고 통화를 했다. 그게 22일이에요. 흥진호의 선주 고 씨는 울진 후포항에 배가 돌아왔을 때 선장에게서 납포 상황을 들었습니다. 바로 총을 10명이서 들고 올라와가지고 한 사람도 배 옷장에 못 나오게 창고로 다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하루 반 동안 창고에 갇혀 북한으로 이동한 선원들은 육지에선 180도 바뀐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모텔에서 2인 1실로 그다음에 반찬도 고기 반찬, 생선, 맹태, 그다음에 도루묵 이 반찬이 그렇게 잘 나오더래요. 흥진호에서 잡아둔 고기가 상할까봐 북측이 별도 냉동 처리까지 해준 걸로 전해집니다. 자기들이 그걸 다 꺼내가지고 육지에서 육동을 시켜가지고 막 해주는 것이 이렇게 선처를 베푸는 이유를 정말 의아하게 생각을 했대요.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 선전용 조치로 분석됩니다. 과거에 우리 그 납포 거부 사례를 보면 납포 어선을 이용해서 대북 문제를 인도적인 차원으로 자기네가 이용하려고 7, 8년 전 억류됐던 대승호와 연안호 선원들은 돼지고기와 쌀 등을 제공받았고 2005년 황만호 선장에겐 북측이 술도 줬습니다. 흥진호 선주 고 씨는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지적한 통화 시기 거짓 진술 논란에 대해선 응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북에서 납포한 상황에서 통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도 굉장히 이상하고, 통화가 됐는데 배에 탄 사람들이 이거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기관장님들, 이게 앞으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 수사가 됐건 감사가 됐건 뭐가 됐건 계속해서 이 진실은 정말 밝혀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통화가 다 되고 괜찮다고 했는데 그때는 북에 납포된 시점 이후다. 이거는 정말 뭐예요? 이런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국방부 장관도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납포됐는지부터가 의심이 들어요. 자진해서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거는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태블릿이건 흥진호건 진실을 이렇게 덮으려고 해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거짓과 선동,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위에 지어진 집,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